야, 우병우 봐주기 정황이 또 나타났다. 일단 우병우 그 중앙지검장 그 임명하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 죄송합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게 고검장에서 검사장으로 낮췄다는 말이 뭐예요? 지방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검찰청의 책임자를 지방검찰청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찰의 경우에는 검사장이라고 하고요. 예. 또 직급으로도 일종의 직급으로 이제 검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으로 치면 뭐 별을 단 셈인데요.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여기는 이제 사건도 굉장히 많고 예. 규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또 나라의 주요 사건들을 대부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지검장급으로 하기가 좀 그러니 고검장급으로 올리자 해서 지검장을 여러 번 마친 사람들이 이제 그 가는 자리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고등검찰청장들하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동급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 고검장 중에서도 제일 선두주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냐에 신경 쓰기보다는 바로 검찰총장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정치검사가 된다. 네, 정권의 그 눈치를 본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건 아니네요. 물론 지방검사장 중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이 검사장 중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선두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총장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넥슨 검찰 넥슨의 거짓말을 알고도 덮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자 변호사님? 그러니까 원래가 그 넥슨에서 그 땅을 살 때, 강남에 땅을 살 때, 우병우 처갓집 소유 땅, 강남 땅을 살 때 그냥 이 검사 사위가 검사였다. 라고 하는 데까지만 알았지만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샀던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병우가 지금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병우가 요청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거래인이 이게 다 지금 우병우 그때 당시에 뭐죠 그게? 금조부장 우병우가 사위가 우병우다.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거기는 중간에 알박기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알박기해서 이거 뭐 거래도 안 되는 땅이었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넥슨 그런 거 압수수색 하면서 그런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렸다는 거죠, 검찰이. 그래서 그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이건 정상적인 거래였다. 정상적인 거래였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건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처럼 확정 판결이 나면 다시 그걸 갖고 그 사실관계를 갖고 처벌을 못하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검찰 수사라는 것은 기소도 안 했던 거잖아요.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병우 거는 무궁무진하겠네요? 우병우 거는 이 지금 강남 땅뿐만 아니라 제대로 수사한 게 별로 없죠. 예컨대 지금 안태근 전 검찰국장하고 천통화를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자기 수사에 대해서 봐달라는 그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면 이것도 큰 범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윤석열. 율이 아니에요? 열. 윤석열. 이름도 어려워요, 근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무슨 미션을 받고 들어왔을까요? 미션이라는 건 뭐 대통령께서 인선 발표를 하면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핵심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공소 유지를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를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거기에 대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처럼 무슨 뭐 중앙지검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하명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는 뭐 민정수석이 처음부터 밝혔던 일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뭐랄까 검사로서 정의감을 가지고 제 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하라.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에까지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소위 그 핵심 자리에 가려면
권력의 눈에 들어서 권력이 보기에 이뻐 보이는 사람을 보내는 일이 이제 다반사였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검찰 구성원들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정치 검사들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려다가 계속 좌천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중책을 맡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 인사 그 의미가 있고, 예. 그다음 검찰을 바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국민들의 공분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방금 이제 이재화 변호사가 말씀했듯이 처가 땅 넥슨 김종주 회장하고 거래되는 과정 이것도 알면서 덮었다. 그리고 이것도 재수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론적으로야 뭐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불기소 결정이 돼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 윤석열 지검장이 가자마자 뭐 우병우 수사를 책임맡고 꼭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지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 우병우 씨가 무관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증거가 상당 부분 인멸되고 검찰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병우를 비호하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잘못된 망가진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감사를 여러 번 했지만 이명박 정권 때는 형식적인 감사를 한 것이고 박근혜 정권 때도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 의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시 이제 감사를 지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 수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병우라는 분이 당시에 넥슨과의 땅 거래 관계에서 당시에 같이 근무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으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 그다음에 국민들이 다 그 의혹을 제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하는 분들도 여러 번 얘기했죠. 우병우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넥슨에서 그 거래를 결정한 대표이사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밝힐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을 포함해서 소위 우병우 씨의 그 처가 쪽 비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수사가 되고 말았잖아요. 정강. 예. 그다음에 아들의 의경 들어가는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강에 그 자기 장모가 예를 들면 최순실 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놔서 민정비서관이 되고 민정수석이 되고 하는 과정에 관한 의혹. 예.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으로서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오히려 그걸 덮어버렸던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민적인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왜 구경만 하고 노려보고 계세요? 아니요. 좀 보충을 하면요. 예. 지금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중요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잖아요. 예. 지금 그 수뇌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전혀 안 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예컨대 윤석열이 가서 뭐 할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명랑기 농민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지금까지 오래됐는데 전혀 안 했잖아요. 예. 당장 그 부분은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면 이미 결론 나왔고 형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예. 그 문제 전혀 안 했고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관계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법무부하고 합작을 해서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특별감찰관을 폐쇄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감찰관. 그리고 감찰관들이 법률상 그 밑에 직원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못 나오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산을 안 줘갖고. 예산뿐만 아니라 그 법무부의 행정행위로서도 또 이렇게 그 방해를 했죠. 그 과정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거고요. 국민들은 특히 의혹을 하는 거는 우병우가 그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개인 비리라든지 아까 내사했던 분을 방해했던 거. 그 K재단, 미르재단. 그렇죠. 내사했던 걸 방해했던 사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안 됐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안태근 그 검찰국장하고 천통화를 하면서 무슨 모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사팀장이 어떻게 인선이 되지고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을 어떻게 해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했는지. 직권 남용 부분과 직무 유기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검찰이 바로 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이제 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수사 부분은 아마 착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정강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넥슨과 땅 거래한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석수 특별 감찰관의 해체하는 과정.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압수수색 및 세월호 123 정장, 과실치사. 네, 그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 기소하지 못하게 했던 것. 그 문제하고, 예. 우병우와 안태근, 예. 이영렬, 전화통화. 김수남 검찰총장, 이렇게 예. 해서 전화를 통화하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지. 이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해야죠. 예. 자, 그런데, 최 변호사님. 예. 이게 사실은 우병우가 국정농단의 핵심 아니에요? 그렇게들 다 알고 있고 사실상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럼 저것도 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일테면 이제 1차 영장이 기각되고, 예. 2차 영장이, 기각이 돼서 이제 4월 17일 날 불구속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영장이 기각되고 났을 때, 그때 당시에 언론에, 특정한 언론에, 특정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정컨대 법원 쪽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네. 기존의 특검에서 넣었던 영장이 60페이지 60쪽인데 물론 분량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번에 특수본 2기에서 넣은 건 20쪽밖에 안 된다. 3분의 1 반도 안 된다 이게. 예. 결국 검찰이 봐주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기자들이 추정을 해서 들여다봤더니 세월호 외압에 대해서는 아예 없고 예. 그럼 누가 이 영장을 청구했고 이 영장이 청구되는 과정 속에서 검찰 내부에 비호가 있었냐 이것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거에 덧붙여서 지금 우병우 씨 본인은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내가 혼자 죽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뇌부를 협박했다. 라는 보도도 나왔죠. 라는 보도까지 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또 다 맞아 떨어졌단 말입니다. 뭐 이게 내용이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또 그런 눈치를 보는 것처럼 하고 맨 처음에 또 영장 기각이 되니까 보강수사 해가지고 두 번째 영장 기각이 되니까 보강수사에서 또 영장 청구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가 뭐 설마 그러겠냐 예. 슬며시하고 또 불구속 기소를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온 이상 예.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하는 검사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만희가 많이 썼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다. 본인들이 또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이 딱 승진 인사가 있었던 순간 굉장히 많이 긴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특유의 어떤 기수 문화, 예.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파격적으로 이제 소위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지만 윤석열 검사장이 23기라는 이유만으로 예. 뭐 이렇게 되면은 소위 윗기수 다 날려버리고 뭐 피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떨고 있었으니까 예. 이제 그 후속 인사로 인해서 이제 약간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방안 내지는 저항 이런 거보다도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 인사는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그런 자기 인사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일종의 어떤 내부 고백, 예,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예. 또 윤석열 검사장의 본래 스타일로 보자면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기소가 됐으니 더 이상 하는 거는 좀 무리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짚고 넘어가서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늘 그 윤석열 검사장이 첫 출근했잖아요. 예. 그 제가 화면을 잠시 봤는데 노성건 1차장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아하. 노성건 1차장이 21기. 21기고 예. 기수로는 2기 위고. 예. 근데 노성건 1차장이 우병우 2차 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자들에게 이 전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고 기자들이 되느냐.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봤죠. 네. 우병우와 안태근 검찰국장이 1000통 정도의 전화를 했는데 조사했냐? 조사했냐? 그렇게 하니까 전화 통화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그랬어요. 네. 전화 통화하는 게 무슨 죄가 돼요? 그러고 지금 4월 21일 예. 그 4월 20일 봉투만찬 이른바 봉투만찬에 참석해서 안태근 국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담겨 있는 봉투를 받은 장본인이에요. 노승근 2차장이 예. 1차장. 예. 지금 그 한겨레 기자가
후속 기사를 썼는데 노성권 1차장이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간 거는 팩트라고 확인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감찰 대상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성.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 같이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며칠간이 갈지. 지금 노성근 1차장은 사표를 제출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넘겼는데 궁금해요. 그 수사의 또 핵심인 부장검사들이 5명이 그 만찬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다시 못 알아들었어요. 특검에서 특검에서 검찰로 넘겼어요. 예, 국정농단 사건, 예. 우병우 사건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을 특수본에 넘겼잖아요. 예. 검찰 특수본에 넘겼는데 그 만찬에 예. 핵심 수사검사들이 다 참여했어요. 아, 특수본에 있었던 핵심 수사검사들이 만찬에 다 있었다. 그렇죠. 특검이 아니라 특수본. 예. 어허. 만약에 저는 그렇게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윤석열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 않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우병우, 이재용 부회장 사건들이 공소유지가 과연 됐을까? 이거 이재하 변호사님은 이런 상상을 하기에 힘이 든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 공소유지를 부실하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 나와버리면요. 검찰은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정치적 역풍이 굉장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이 정권도 휘청할 수도 있죠. 문재인 정부도. 섬뜩하네요. 그래서 이거 특검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서 공소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강 수사의 필요성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수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의 필요성도 있지만은 저는 공소유지의 방점이 더 찍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소유지라 하면 재판을 잘 끌어서 결국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것을 유죄로 끌어내는 과정. 그렇죠.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 결론으로 공소장을 쓰는 거죠. 예. 공소장을 놓고 거기에 담겨 있는 사실이 증거에서 뒷받침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형사재판이죠.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유죄로 다 인정이 돼야지만 그 수사가 적법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었다라는 걸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소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특검에서 계속 인력 요청을 더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조금 사람 보내주고 계속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앙지검장 인사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재하 변호사님 말씀처럼 당시 특수본에서 이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한 특수본의 이제 핵심 부장검사들이 이번 회식에 또 참여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5명씩이나 그렇습니다. 아하. 전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5명. 예, 5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지금 나온 사람들 2명, 그다음에 이쪽에서 나간 사람들 6명인데 6명 중에 한 명이 노승권 제1차장.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5명 부장검사. 다 나갔네, 그러면. 그러니까 노승권 차장은 검사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100만 원 주고 지금 부장들은 70만 원 받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부장들의 반발이 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70만 원, 30만 원 때문에 치사하게. 그때 하여튼 모습을 보면 법무부 검찰국장이 데리고 나간 게 이제 예전부터 검찰 1, 2과장이라고 하는 검찰과장하고 형사기획과장인데 검찰과장은 인사를 주무로 하고 있고요.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검찰 2과장이라는 형사기획과장은 또 사건과 관련한 일반적인 또 수사 지휘를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들이 다 모인 자리인데 그 자리를 굳이 그렇게 기소하고 며칠 안 돼가지고 모였을 이유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이재하 변호사가 지금 무척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때 그 특검에서 이재용 구속,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특수본에서 구속을 했지만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변호사들은 강요죄. 근데 특검에서는 이제 뇌물죄로 구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저쪽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막강한 법무법인의 그 변호를 받으면서 이 싸움이 과연 여의치 않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특검이 이제 시기도 종료됐고 재정도 없고 검사도 없고 근데 이 싸움에서 과연 이기겠냐라고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중앙지검장의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중앙지검과 특검이 어찌 보면 일심동체가 된 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지금 기사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재용 씨 재판 관련 기사를 잘 보시면요. 예. 그 검찰이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뭐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식으로 나오고 예. 뭐 제대로 검찰이 해명이 안 반박을 됐다는 못했다라는 분. 예.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삼성이 어떤 언론에 대한 또 영향력. 그런, 예, 영향이 또 그렇게 그런 식의 기사로 나오고 있지 않나 영향력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긍정적인데요. 로비. 예,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적어도 윤석열 검사장이 이제 중앙지검장이 된 마당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과거에 일선 검사를 할 때도 예. 본인이 수사를 해서 기소한 사건은 본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항상 설명하고 그 재판을 장악하거든요. 예. 그걸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사장 가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 윤석열 검사장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했던 이유가 최초의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제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았던 모습. 예.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좌천됐지만 또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사팀장으로서 그 국정농단 수사를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치고 나가는 모습. 예. 이런 것들에서 얻은 신망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예나 자존심과 관련된 일이라서 예.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 변호사님, 지난주 우리가 오늘 같은 시간에 월요일 날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윤회 예. 문건을 덮은 사건서부터 이 예. 수사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예. 왜냐하면 그 정윤회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기밀 유출로 둔갑시켰을 것이라고 보는 게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내용은 예. 문건의 내용은 찌라시고 유출한 것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예. 이렇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이드라인인데. 그렇죠.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대통령 직접 자기가 작성했을 리는 없고 민정비서관이 작성해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수사 결론도 가이드라인과 한 채 오차도 없이 동일했거든요. 아하, 예. 이 각본대로 검찰이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한 것도 굉장히 나쁘지만은 예.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기획을 짜준. 검찰이다.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거기가 예. 이제 나중에 수석으로 이제 승진했지만은 청와대와 검찰이 합작해서 이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것을 진상을 밝히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하나 예, 예. 제가 좀 보충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재판 중에 국회의원 사건이나 사회 물의를 일으킨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검사가 직접 나와서 재판을 하잖아요. 공소유지를 하죠. 예. 네, 재판을 하고 예. 일반 뭐 절도 사건이나 횡령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검사하고 재판을 공판검사 다르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해도 대세 지장이었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국정농단 사건에 여러 가지 구속된 사람들 10몇 명 넘잖아요. 이 사건이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도 있고 특검이 수사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동일시돼 버렸는데. 그거를 사실은 수사를 특검에서 자기가 수사를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일체가 돼야 알겠습니다. 제대로 그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자, 1차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핵심으로 잡는 게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미션이 뭐냐. 예. 그러니까 이 검찰 조직을 정상화시키고 국정농단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1차 특검과 특수본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일치화시키면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 예. 두 번째가 이제 방금 이재하 변호사가 얘기했던 정윤의 문건. 예.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둔갑시킨 그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냐. 그때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여기 어떻게 개입해 있었냐.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건이고. 네. 그다음 이번에 이제 돈봉투 사건. 네. 만찬 사건. 네. 요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처갓집. 네. 그거 해이죠. 십상시 문건 관련해서는 또 그 문고리 3인방. 예, 문고리 3인방. 예. 여기가 또 빠질 수 없죠. 이재만과 안봉근. 예. 이재만과 안봉근을 찾아야 될 텐데 어디 가서. 그러게요. 예. 찾아야 될 텐데. 찾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검찰이 안 찾아서 우리가 지명수배를 우리가 사설 탐정 지명수배를 했지만 이제 지들이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최순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시중에 최순실과 떠도는 정호성. 얘기 찌라시인데. 어?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찌라시인데. 찌라시 중에 또 알맹이가 있는 거 있어요. 정호성을 통해서만 예. 작업을 했지는 않을 거다. 어허. 그중엔 일부만 지금 문제됐던 거고. 아, 이제만 안봉근을 통한 것도. 파트가 영역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예 손을 안 댔다는 야, 거죠. 이재만이 총무비서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총무비서관은 핵심 중에 핵심인데. 네. 오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 평소에 그다음에 뭐 생각을 안봉근 비서관이 경찰 인사를 뭐 다 했다. 다 주물렀다는 이런 얘기도 뭐 얘기예요. 하다 예.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수사의 대상은 그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윤회 건, 정윤회 문건, 두 번째가 숫자수 회식, 예. 그 세 번째가 이제 그 넥센과의 거래, 예. 이거를 덮었다는 거. 예. 넥센이 아니고 넥슨. 그 넥센은 지금 프로야구를 하는 넥센. 단체고요. 제가 이재하 변호사하고 친하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돼요. 넥슨. 자, 그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았고 덮었던 사건들. 예. 예를 들어 그 기소할 때 뺐던 부분들. 세월호. 예. 그것도 다시 재수사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지금 검찰이 그동안에 사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안 한 수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뭐 그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예. 얘기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됐었죠. 예. 그거 1심 판결 나온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예.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민사 1심 판결은 벌써 났는데 예, 진직이 났는데 형사 고소는 고영주를 한 차례도 안 불렀죠. 그 정권 바뀌고 나니까 이제서 뭐 하는 척 한다는 지금 얘기가 예. 있고요. 그다음 그러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게 민사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원래 그러니 이제 민사 판결에서는 형사 판결을 기다려서 그렇죠. 민사 판결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앞뒤를 바꿔가지고 형사 얘기하죠.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민사가 그거를 이어지잖아요. 증거 자료로 해서 판단을 하거든. 예. 자, 세월호 문제. 그 다음에 또 덮은 건들이 있잖아요. 아들. 의경 채용 문제. 예, 예,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압력을 네.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예. 이러면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다 해당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 아들이 해당되는 실제 일인데. 코너링 존지도 실제 와서 예. 코너링 여기서 한번 돌아보라 그러지. 여기서 자전거 타고 돌아보라 그러지. 아들이 행복하세요? 외국을 갔다 그러죠, 이제? 그래요? 예, 외국을 나갔다는 것 같던데. 아니, 나는 그 윤석열 검사가 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른바 국정농단 검찰 4대 천왕이 있잖아요. 김수남, 이영렬, 안태근, 우병우 이런 사람들 출국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별첩부로 윤곽근. 오자마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예. 이제 오늘 취임을 했으니까 또 지금 차장들도 이제 다시 인사가 돼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좀 이렇게 팀이 꾸려져야죠. 그래야지 검사장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니 23기보다도 선배들 21기, 22기 이런 사람들 차장 데리고 있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있던 사람들이니까 아, 이게 이 다 연관이 사람들하고- 되어 있을 예, 것이다. 예. 1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잖아요, 지금. 노승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지금 윤석열 검사장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술판을 좋아하는 그분들이 분당에서 또 사고를 쳤어요. 이영렬 검사장. 예, 이영렬 검사장과 노승권. 그 이영렬 검사장 걷지를 못하고 좌우에서 부축을 하고 1차, 2차 술을 먹고 호프집까지. 예. 이게 좌천되고 난 다음에 좌천에 대해서 이게 어떤 자리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검사장으로 가는 게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걸 승진이라고 보면 안 되는데 예.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승진 개념이죠. 검사장으로 가는 것. 네, 검사장이 되면 차관급 예우를 받고요. 이제 일상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차량과 기사가 지급이 되고요. 아. 관용차 운전기사가. 그 다음에 이제 검사장이 처음 승진되면 가는 자리들이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들이 이제 제일 막내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원래. 예.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 검사장. 예. 여기는 이제 좀 나이가 들었지만 초임 검사장인 사람들도 일부 가기도 하고, 한번 거쳐서 가기도 하고. 그 대개는 이제 대검의 부장이나 법무부의 그 본부장이나 이런 참모 조직으로 처음에 가서 하거든요. 예, 검사장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다 차관급이에요? 예. 다 참. 49개가 예, 있죠. 중앙지검 1차장 같은 경우가 이제 검사장 중에서는 좀 요직이라고 할 수 예. 있는 거고. 노승권 그런 건데. 차장이 있는. 예. 근데 이영렬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앙지검장을 할 때 고검장급으로 했던 사람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비교를 하자면 별 3개였던 사람을
별 하나짜리 자리에다가 지금 보낸 거예요. 아, 부산 고검 고등검찰청 고검 차장검사. 예. 차장검사는 실질적으로 아무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자리만 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냥 결제하는 게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으로 예. 고검 차장검사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명함 정리하고 있잖아요. 나는 오전에 손톱 하나 깎고 오후에 발톱 깎고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발톱은 정도로. 날마다 자라요, 근데? 아니, 내가 그 친구 사무실에 그 고검 차장검사는 친구 사무실 가면 오늘 점심 누구하고 먹을까 명함 정리하고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두 사람은 지금 대기발령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렇죠. 또 그 안택은 어디로 갔나요? 대구 고검. 대구 고검차장. 대구 고검차장. 예. 이분들은 지금 떨고 있을까요? 포기하고 있겠죠 이제. 포기하고 자기가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가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조금 시민분들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것이 본인들이 특수활동비에서 후배들한테 경력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수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일부 있는데 예. 법무부 검찰국장은 안택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 법무부 장관도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검찰 내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알고 있냐면 원래 법무부가 그러니까 대검은 예산 청구할 적에 뭐 별도의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다가. 예. 그럼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예산은 법무부 예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대검에 내려줘가지고 총장이 쓰는 거거든요. 검찰총장이. 예, 수사에 수반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의 명목이라는 게 비밀리에 운용되는 돈이라서 입증도 하면 안 되고 사인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예. 그래서 국정원이 쓰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명분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원래 특수활동비는 다 쓰는 거고요. 거기서 일부를 장관을 줘가지고 장관이 쓴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지금 다 알려져 있는 통념이에요. 그런데 원래 지금 장관은 없는데? 예, 원래는 없는데. 그러니까 장관도 없잖아요 지금은. 예. 장관도 없고 차관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특수활동비를 어디서 받았어?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장관이 쓰게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금고지기가 검찰국장이란 말이에요. 법무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예산을 때문에. 담당하니까. 예. 그러니까 장관한테 가야 될 돈을 자기가 좀 땡겨놨다가 썼거나 전문용어로 슈킹. 아니면은 횡령. 장관이 쓰는 거를 그냥 장관 없는 김에 아하. 내가 대신 써도 된다 하고 썼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예. 원래 특수활동비 그 목적에 반하는 데 썼잖아요. 예. 일종의 로비하는 데 쓴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잘 봐줬다고 고맙다고. 예. 그러면 원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거는 다 횡령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450억 정도로 예상된다는 거 아니야. 안태근 국장이 사용했던 거. 그래요? 450원. 말이 그거 450억이 천천히, 아니고 천천히 하세요. 450만 원. 450만 원. 450만 원인데 이 횡령을 하는 셈이죠. 그날 450만 원을 네, 썼어요. 봉투 지급액이 동수 지급액이 그러니까 음식값은 이영렬 검사장이 예약을 해놓은 거 봐서 이영렬 검사장이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돈 봉투가 안태근 국장이 서울지검의 그 검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450만 원이라는 거예요. 450만 원도 횡령에 해당하나요? 거기다가 딱 뇌물성도 떨어지는 있잖아요. 거죠. 이건 단지 횡령뿐만 아니라. 횡령과 뇌물의 경합범이 되는 거죠. 예. 그럼 대구 고검 차장으로 가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똥발로 같다고 생각하죠. 원래는 사표를 내면 대충 받아주는데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가 되니까 안 받아 수리를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똥 밟았다가 뭐예요? 변 밟았다 기자분들은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예. 그러니까 아니, 사투리한 표준말 쓴 거예요, 제가. 확인 취재를 했잖아요. 예. 처음에 이거 한겨레가 특종하고 예. 그다음에 봉투 받았냐 안 받았냐 뭐였냐 안 뭐였냐 이런 얘기 할 적에 맨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더래요 처음에. 안태근이? 예, 기억이 안 나서 내가 좀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하겠다. 예. 이러다가 다음에 또 이제 다시 확인 전화를 하니까 내가 좀 하여튼 어차피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너무 좀 몰아붙이지 마라.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만나게 좀 해달라. 기자들한테? 예,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기자들 얘기에 의하면 평소에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일 정도로 자신감 있었던 목소리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진, 그 그림으로 많이 봤잖아요, 안태근. 예, 예. 예.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사실은 감찰 지시가 있기도 전이에요. 아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감찰 지시를 하고 자기는 이제 사표 내고 나가면 끝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사표도 수리를 안 해주고
너는 감찰 조사 받고 수사까지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상황이 돼 있으니 예. 정말로 뭐 천당에서 지옥으로 간 사람 심정? 알겠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프게 다가왔던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이었습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검찰 수사.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 설명하듯이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 재판을 유도했던 검찰. 이런 MB 정권을 계승한 박근혜 정권에서의 검찰의 모습은 말 그대로 목불인견, 눈뜨고는 볼 수 없었던 추악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이 촛불 시민혁명의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방치하거나 비호했던 검찰은 이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배경에도 검찰의 비호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의 본질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적폐청산 핵심에는 검찰 개혁이 있습니다. 개혁은 시스템 변혁도 포함하지만 이 부정한 역사의 흐름에 부역했던 그런 자들에 대한 처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칼을 꺼내던 문재인 정부, 좌고우면하지 말고 용맹 정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이라는 백을 믿고 말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긴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특유의 어떤 기수 문화, 그러니까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파격적으로 이제 소위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지만 윤석열 검사장이 23기라는 이유만으로 뭐 이렇게 되면은 소위 윗기수 다 날려버리고 뭐 피바람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떨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후속 인사로 인해서 이제 약간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방안 내지는 저항 이런 거보다도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 인사는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그런 자기 인사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일종의 어떤 내부 고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윤석열 검사장의 본래 스타일로 보자면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기소가 됐으니 더 이상 하는 거는 좀 무리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짚고 넘어가서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늘 그 윤석열 검사장이 첫 출근했잖아요. 그 제가 화면을 잠시 봤는데 노성건 1차장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노성건 1차장이 21기고 기수로는 2기 위고. 근데 노성건 1차장이 우병우 2차 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자들에게 이 전화한 게 무슨 죄가 되냐고 기자들이 되느냐.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봤죠. 우병우와 안태근 검찰국장이 1000통 정도의 전화를 했는데 조사했냐? 그렇게 하니까 전화 통화하니까 무슨 죄가 됩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그랬어요. 전화 통화하는 게 무슨 죄가 돼요? 그러고 지금 4월 21일 그 4월 20일 봉투만찬 이른바 봉투만찬에 참석해서 안태근 국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담겨 있는 봉투를 받은 장본인이에요. 노승건 2차장이 1차장. 지금 그 한겨레 기자가 후속 기사를 썼는데 노승건 1차장이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간 거는 팩트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감찰 대상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성.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 같이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며칠간이 갈지. 지금 노성건 1차장은 사표를 제출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특검에서 검찰로 넘겼잖아요. 그렇죠. 넘겼는데 궁금해요. 그 수사의 또 핵심인 부장검사들이 5명이 그 만찬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다시 못 알아들었어요. 특검에서 특수 검찰로 넘겼어요. 그 국정농단 사건, 우병우 사건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을 특수본에 넘겼잖아요. 검찰 특수본에 넘겼는데 그 만찬에 우병우 봐주기 정황이 또 나타났다. 일단 우병우 그 중앙지검장 그 임명하면서 윤석열 중앙지검장. 죄송합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이게 고검장에서 검사장으로 낮췄다는 말이 뭐예요?
지방검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검찰청의 책임자를 지방검찰청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검찰의 경우에는 검사장이라고 하고요. 예. 또 직급으로도 일종의 직급으로 이제 검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인으로 치면 뭐 별을 단 셈인데요.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여기는 이제 사건도 굉장히 많고 예. 규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또 나라의 주요 사건들을 대부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같은 지검장급으로 하기가 좀 그러니 고검장급으로 올리자 예. 해서 지검장을 여러 번 마친 사람들이 이제 그 가는 자리로 예,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고등검찰청장들하고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동급이 되는 것이고 예. 심지어 그 고검장 중에서도 제일 선두주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 되는 예. 그 다음에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지검장을 하면서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냐에 신경 쓰기보다는 바로 검찰총장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정치검사가 된다. 네, 정권의 그 눈치를 본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건 아니네요. 물론 지방검사장 중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이 검사장 중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선두급이라고 봐야 선두주자. 되겠죠. 예.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총장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넥슨 검찰 넥슨의 거짓말을 알고도 덮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자 변호사님? 그러니까 원래가 그 넥슨에서 그 예. 땅을 살 때, 강남에 땅을 살 때, 우병우 처갓집 소유 땅, 강남 예. 땅을 살 때, 그냥 뭐 검사, 사위가 검사였다. 라고 하는 정도만 데까지만 알았지만은 알았다. 자기들이 예. 필요해서 샀던 땅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병우가 지금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병우가 요청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거래인이 이게 다 지금 우병우 그때 당시에 금융 뭐죠 그게 금조부장. 금조부장 예. 금조부장 우병우가 예. 사위가 우병우다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거기는 중간에 알박기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알박기해서 예. 이거 뭐 거래도 안 되는 땅이었는데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넥슨 그런 김종국. 거 압수수색 예. 하면서 그런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버렸다는 거죠, 검찰이. 그래서 그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이건 정상적인 거래였다. 정상적인 거래였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건가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처럼 확정 판결이 나면 다시 그걸 갖고 그 사실관계를 갖고 처벌을 못하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인데 예. 검찰 수사라는 것은 기소도 안 했던 거잖아요. 아하.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우병우 거는 무궁무진하겠네요? 우병우 거는 이 지금 강남 땅뿐만 아니라 예. 제대로 수사한 게 별로 없죠. 예컨대 지금 안태근 전 검찰국장하고 천통화를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예. 자기 수사에 대해서 봐달라는 그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면 예. 이것도 큰 범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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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이 아니에요? 열이에요? 열. 윤석열. 이름도 어려워요, 근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무슨 미션을 받고 들어왔을까요? 미션이라는 건 뭐 대통령께서 인선 발표를 하면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핵심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공소 유지를 집중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수사를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 거기에 대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처럼 무슨 뭐 중앙지검장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하명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는 뭐 민정수석이 처음부터 밝혔던 일이기 때문에요. 예. 정말로 뭐랄까 검사로서 정의감을 가지고 제 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하라. 예.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에까지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소위 그 핵심 자리에 가려면 권력의 눈에 들어서 권력이 보기에 이뻐 보이는 사람을 보내는 일이 이제 다반사였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검찰 구성원들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정치 검사들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려다가
계속 좌천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중책을 맡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 인사 그 의미가 있고, 예. 그다음에 검찰을 바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제 국민들의 공분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방금 이제 이자 변호사가 말씀했듯이 처가 땅 넥슨 김종주 회장하고 거래되는 과정 이것도 알면서 덮었다. 그리고 이것도 재수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론적으로야 뭐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불기소 결정이 돼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 윤석열 지검장이 가자마자 뭐 우병우 수사를 책임맡고 꼭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지 지금 국정농단 사태에 우병우 씨가 무관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증거가 상당 부분 인멸되고 검찰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병우를 비호하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잘못된 망가진 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감사를 여러 번 했지만 이명박 정권 때는 형식적인 감사를 한 것이고 박근혜 정권 때도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 의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시 이제 감사를 지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 수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병우라는 분이 당시에 넥슨과의 땅 거래 관계에서 당시에 같이 근무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으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 그다음에 국민들이 다 그 의혹을 제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하는 분들도 여러 번 얘기했죠. 우병우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넥슨에서 그 거래를 결정한 대표이사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밝힐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들을 포함해서 소위 우병우 씨의 그 처가 쪽 비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수사가 되고 말았잖아요. 정강. 예. 그다음에 아들의 의경 들어가는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강에 그 자기 장모가 예를 들면 최순실 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놔서 민정비서관이 되고 민정수석이 되고 하는 과정에 관한 의혹. 예. 그다음에 이제 민정수석으로서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오히려 그걸 덮어버렸던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민적인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왜 구경만 하고 노려보고 계세요? 아니요. 좀 보충을 하면요. 예. 지금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중요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잖아요. 예. 지금 그 수뇌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전혀 안 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예컨대 윤석열이 가서 뭐 할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명랑기 농민 사망 사건 같은 경우 지금까지 오래됐는데 전혀 안 했잖아요. 예. 당장 그 부분은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면 이미 결론 나왔고 형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예. 그 문제 전혀 안 했고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관계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법무부하고 합작을 해서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특별감찰관을 폐쇄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감찰관. 그리고 감찰관들이 법률상 그 밑에 직원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못 나오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산을 안 줘갖고. 예산뿐만 아니라 그 법무부의 행정행위로서도 또 이렇게 그 방해를 했죠. 그 과정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거고요. 국민들은 특히 의혹을 하는 거는 우병우가 그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개인 비리라든지 아까 내사했던 분을 방해했던 거. 그 K재단, 미르재단. 그렇죠. 내사했던 걸 방해했던 사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안 됐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안태근 그 검찰국장하고 천통화를 하면서 무슨 모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사팀장이 어떻게 인선이 되지고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을 어떻게 해서 의도적으로 수사를 안 했는지 직권 남용 부분과 직무 유기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검찰이 바로 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이제 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수사 부분은 아마 착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정강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넥슨과 땅 거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이석수 특별 감찰관의
해체하는 과정.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압수수색 및 세월호 1, 2, 3 정장 과실치사. 그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거. 기소하지 못하게 했던 것. 그 문제하고 예. 그 우병우와 안태근, 뭐 예. 이영렬, 전화통화. 김수남 검찰총장 이렇게 예. 해서 전화를 통화하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지 이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해야죠. 예. 자, 그런데 최 변호사님, 예. 이게 사실은 우병우가 국정농단의 핵심 아니에요? 그렇게들 다 알고 있고 사실상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러면- 저것도 수사해야 되지 않나요? 일테면 이제 1차 영장이 기각되고 예. 2차 영장이 기각이 돼서 이제 4월 17일 날 불구속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영장이 기각되고 났을 때 그때 당시에 언론에 특정한 한 언론에 특정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정컨대 법원 쪽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예. 기존의 특검에서 넣었던 영장이 60페이지 60쪽인데 물론 분량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번에 특수본 2기에서 넣은 건 20쪽밖에 안 된다. 3분의 1 반도 안 된다 이게. 예. 결국 검찰이 봐주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기자들이 추정을 해서 들여다봤더니 세월호 외압에 대해서는 아예 없고 예. 그럼 누가 이 영장을 청구했고 이 영장이 청구되는 과정 속에서 검찰 내부에 비호가 있었냐 이것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거에 덧붙여서 지금 우병우 씨 본인은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내가 혼자 죽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뇌부를 협박했다. 라는 보도도 나왔죠. 라는 보도까지 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교롭게도 또 다 맞아 떨어졌단 말입니다. 뭐 이게 내용이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또 그런 눈치를 보는 것처럼 하고 맨 처음에 또 영장 기각이 되니까 보강수사 해가지고 아니 두 번째 영장 기각이 되니까 보강수사에서 또 영장 청구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가 뭐 설마 그러겠냐 예. 슬며시하고 또 불구속 기소를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온 이상 예.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하는 검사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당시에 이만희가 많이 썼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다. 본인들이 또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이 딱 승진 인사가 있었던 순간 굉장히 많이